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지금부터 전산 7급 자료구조론 2016년 기출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해설 전에 현재 전산 7급 상황에 대해서 잔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전산 7급 합격 점수는 70점 초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69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해서 자료구조론 목표 점수를 90점으로 설정해서 공부할 것을 당부 권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어나 국사 같은 과목은 90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구조론은 90점을 받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공부할 것은 공부를 하면은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0점을 받고자 공부한다면은 엄청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온갖 잡탕을 다 공부해야 되겠죠. 해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100점은 커녕 90점, 80점, 70점, 60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당부 드립니다. 90점을 목표 점수로 설정하면 아주 효율적인 공부로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90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영어가 공인시험으로 대치되었는 것 잘 아시죠? 해서 합격 점수가 조금 상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 7급은 전공이 4과목이죠. 해서 당락 결정은 전공 4과목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으므로 전공 4과목 시험 패턴을 잘 분석해서 적절한 공부로 합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공 때문에 합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자, 1번에 재기 호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산 7급 시험에서는 재기 호출 문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재기 호출 문제는 크게 결과값을 구하는 문제와 재기 호출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재기 호출 횟수를 구하는 문제는 화면에 있듯이 이 재기 트리로 해결하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앞으로 재기 호출 문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이 아스테리크에서 인수 9가 들어가죠. 인수 9가 들어가면은 i 값은 9가 되겠죠. i 값이 9이면 어떻게 됩니까? i가 1보다 크냐? 참이죠. 참이면은 몇 번? 재기 호출이 이렇게 2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3으로 나누니까 9 나누기 3은 3이 되겠죠. 역시 3은 1보다 크다. 참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재기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재기 호출 문제는 완료 조건을 잘 봐야 되죠. 완료 조건을 보면은 i가 1이 되면 1이 1보다 크냐?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린터, 별표가 출력이 됩니다. 잘 아시죠? 이 재기 호출 알고리즘은 원시 코드 상에 나타난 형태로 출력되는 건 아니죠. 원시 코드 상에서는 별표가 한 번만 출력되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재기 호출되면은 스택에 저장되고 해서 반납하는 여러가지 내부적인 관계가 있죠. 해서 주어진 문제는 재기 트리를 그리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재기 트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제일 처음에 인수 9가 들어가면은 2번 호출이 되죠. 9 나누기 3이니까 33 이렇게 2번 호출이 되고 3이 다시 3으로 나누면 1이 되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2번 호출이 되겠습니다. 해서 별표는 동그라미 수 7개가 출력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은 기수정렬이 되겠습니다. 이 기수정렬은 크게 최대 유효, 그 다음에 최소 유효 숫자 우선 문제가 있죠. 주어진 문제는 바로 1의 자리가 되겠죠. LSD 정렬, 최소 유효 숫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기수 정렬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할 때 이 기출 문제 내용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이 주어진 문제는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는 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내용에서는 두 번째 자리 수라고 했죠. 그래서
Q에 두 번만 입출력하면은 답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풀기 전에 주어진 문제 답은 630이 되겠습니다. 답을 살펴보고 뒤에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SD 방식의 기수 정렬은 먼저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 1의 자리 기준으로 이 Q에 분배를 하죠. 1의 자리가 0이면 0번, 1이면 1번. 지금 화면에 자기 1의 자리 기준으로 Q에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0번 Q부터 다시 읽어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차 재배열이라고 하죠. 이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구급시험에서도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패스 2Q. 10의 자리가 0인 거는 0번 Q. 이렇게 10의 자리가 3인 거는 3번 Q에 들어가겠죠. 자,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수정렬은 분배법이라고 하죠. 직접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패스 2Q의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 0번 Q부터 읽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 드리는데 주어진 문제는 위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치 3은 630이 되겠습니다. 630은 네 번째 있죠. 근데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서 위치 3에 있는 값은 6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해싱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싱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주어진 문제는 2차 조사법, 다시 이야기합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2차 조사법을 쓰는 해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되면은 항상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보충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2차 함수 종류는 많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 함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2차 함수는 뭘 사용해야 된다고? X제곱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색인 정가를 X제곱이니까 1, 4, 9, 16 순으로 적용해야만이 답이 있다는 사실. 자, 그럼 먼저 풀어봅니다. 자, 51부터 33까지 마지막 33이 저장되는 버킷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자, 51은 나머지가 7이 됩니다. 이런 관계식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1은 버킷 주소 어디에? 7번지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7은 5. 이 내용은 잘하니까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발생되죠. 그래서 색인 정가를 1로 하면 되니까 2는 3번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은 4가 되는데 역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색인 정가를 1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충돌이 발생이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색인 정가를 1, 4, 9 이렇게 적용할 때 4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충돌이 여기서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색인 정가를 1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4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 충돌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카운트해서 위치 4에 어떻게 된다고? 37이 저장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색인 정가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충돌이 발생한 지점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넷 해서 37은 버킷 주소 8에 들어간다는 사실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은 버킷 주소 1.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 33은 어디 들어갈 것이냐? 33은 나머지가 0이니까 버킷 주소 0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충돌 발생. 색인 정가를 하나 하면 역시 어떻게 됩니까? 충돌 발생. 해서 여기서 카운터 4개 하니까 또 충돌이 발생합니다. 또 못 들어갑니다. 해서 카운터를 9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킷 주소 9에 33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2차 조사법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2차 조사법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2차 함수 종류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충돌 발생했을 때 적용할 뭐를 2차 함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를 적용해야 되느냐? 수도 없는 2차 함수 중에서 결론은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야기했듯이 x제곱을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우리가 대학 교재 이런 데 보면은 2차 조사법은 통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을 적용한다 이렇게 뭐 이석호 유명한 그런 책에 있습니다. 해서 이론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색인 전가를 1, 4 이렇게 안 하고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했는데 결론은 다 답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결론입니다. 최근 국가직 7급 계리직 등에서 이런 2차 조사법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람들이 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화면에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2차 조사법 이게 놓으면은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적용해야만이 최근 시험에 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출제자들에게는 좀 더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출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문제.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이 문제도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어진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깊이 우선 DFS하고 너비 우선 BFS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화면에 출력되었습니다. 이 깊이 우선 탐색은 간단히 말하면 연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추적해가는 방식이라면은 너비 우선 탐색은 인접한 모든 정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DFS 화면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이 깊이 우선 탐색은 주어진 문제에서 시작 정점은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또 알파벳 순서대로 방문한다라고 했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알파벳 순서 이런 말이 없으면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깊이 우선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A 정점에서 시작해서 깊이 우선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 같은 방문할 곳이 많으면 이렇게 방문하면 C에서 F 이렇게 가겠죠.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라 그러니까 깊이만 가고 이 옆으로 가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다가 더 방문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용하죠. 백업해 가면서 어떻게 한다고? 방문되지 않는 정점 마지막으로 이 I가 방문이 되겠죠.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A부터 깊이 우선은 이렇게 추적해 나갑니다. 알파벳 순서에 맞도록 추적해 나가다가 이렇게 추적해 나가겠죠. 그럼 E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문할 곳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백업한다 이거죠. 되돌아가면서 어떻게 한다고? 이 되돌아가면서 H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방문되지 않는 I가 최종적으로 방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너비 우선은 어떻게 하느냐? 인접한 모든 정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 너비 BF에서는 A에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이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B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D가 방문이 되고 그 다음에 E가 방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숫자 조그맣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Q를 이용합니다. 먼저 방문된 곳이 B가 되겠죠. 그래서 B에서 방문되지 않는 정점을 방문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B에서 이렇게 C를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 B 다음에 방문된 곳이 D죠. 그래서 D에서 방문되지 않는 이 G를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 E에 가면은 방문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 C가 되겠죠. C에서 방문되지 않는 F, 그 다음에 G에서 방문되지 않는 H, 그 다음 마지막으로 I가 방문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깊이 너비 우선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요즘
자료구조 문제를 보면은 C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2016년에는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서 전산 7급 자료구조에서는 C 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물론 알고리즘 이런 것도 다 C로 나오죠. 그리고 순수한 C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는 배열과 포인트, 구조체 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바로 구조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구조체 배열 원소 크기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구조체 스트럭 노드,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정수형 변수는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int, id 정수형이죠. 이 크기가 4바이트고, 그 다음에 캐릭터 네임 이게 8바이트고, 역시 정수형 스코어가 4바이트이므로 이 구조체 크기가 16바이트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이 출력문에서 A0 앰퍼센드 앞에 붙었습니다. 그럼 주소가 되죠. 그래서 배열 원소 A0하고 A0의 주소값하고 A4의 주소값 뭐를 차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내용에서. 자, 그러면 이 구조체 배열이니까 여기 A에 10개가 되어 있죠.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A0부터 어떻게 된다고? A9까지 되겠죠. 10개니까. 그랬을 때 이 배열 원소 하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16바이트. 주소가 16배로 증가되겠죠. 해서 A0 배열 원소의 주소를 100번지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A4의 주소는 어떻게 된다고? 16씩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164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 출력되는 값 차이는 얼마라고? 64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산 7급 자료구조로는 C 언어를 모르고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C 언어 공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